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 0.3%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처럼 지금 51선과 200일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이고,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사실은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정말 1년 내내 역별 구간으로 내려 꽂던 지수가 어쨌든 다행히도 정배열을 만든 그러한 첫 구간, 첫 주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어쨌든 하방이 강하게 무너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을 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작년 1월에 2월부터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고 난 뒤에 지금 약 1년 1개월 만에 이렇게 정배열 구간으로 돌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다시 투자를 해도 될 시기가 온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하락이 길었기 때문에 기간상으로도 상당히 길었죠. 자,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한 번 정도 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다이버전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량을 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 찐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식의 지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 2008년 시기를 좀 보자면 아마 상승 전에 한 번의 파동상에 하락을 만드는 구간이 있었을 거예요. 자, 보자면 이런 구간일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어느 정도 정말 강한 강도로 마친 뒤에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을 만들려는 모습이 나오다가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중요 구간에서 한번 살짝 뺐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나스닥 자체가 상승의 강도가 생각보다 약했어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정배열 구간의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이 뭐 강하게 나온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냐면 자, 요때 이러한 흐름 즉 추세상으로 강한 상승이 아니라 자, 51선과 200일선이 이렇게 타고 넘으면서 변동을 계속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잔잔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요 구간도 보시면 그러한 박스권 느낌의 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시장은 조금 이러한 잔파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잔파동이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자, 이러한 잔파동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상승장이 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냐하면 금리가 여전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이때 같은 경우도 2007년에 5% 가까운 실질 금리가 아마 2%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요렇게 다시 0.25%까지 0.25%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 폭 자체가 우리가 코로나 때 겪은 것 같은 이러한 급격한 이런 상승이 아니라 자, 이러한 식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자, 나스닥 같은 시장도 조건 자체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완만한 흐름으로 자, 이러한 식의 흐름으로 천천히 13,000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승이 시작되기 직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빼고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자, 이러한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무조건 올라간다, 정배열이 됐으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깨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 추세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자, 이때는 아, 주식 못하겠다고 떠날 게 아니라 아, 이제 이 부분에서 만약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 상승 구간에서는 내가 가진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도 되겠구나. 자, 요렇게 시나리오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넘는 하락이 이어졌고 정배열이 다시 잡힌 상황에서 자, 다이버전스 식의 하락이 한번 나온 뒤에 다시 금리 인하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다만 상승의 강도는 이전과 같은 기울기가 아니라 조금 완만한 기울기로 움직여갈 수 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러한 추세만 잡히더라도 이전에 상승하는 어떤 텐베거 같은 종목들이 그쵸?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흐름만 잡혀주더라도
좋은 실적과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몇 배씩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조금은 준비를 할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시장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 자, 정배열 초입 구간이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장이 불안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세게 무너져 내리지를 않고 있어요. 자, 그거는 지금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월 랠리를 끝난 뒤에도 하방이 이렇게 한번 무너지는 듯 하다가도 자, 여기서 어쨌든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요 구간의 하방 지지, 즉 201선, 51선 구간의 하방 지지가 지지 구간이 상당히 강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지가 좀 잡혀있는 상황이고 자, 이평선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하방에 있다는 얘기는 6개월 동안 한 8개월 동안 매수하신 분들의 평단이 이제는 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때 하신 분들은 이미 이런 과정에서 다 털려서 나가시고 자, 이제는 요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혹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지금 시장에 다수 남아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쪽 매물대가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매수를 해주기만 하면 시장은 올라갈 준비가 끝난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아직 금리가 5%에 가까운 수준이고 금융 불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자금이 현재 채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높은 금리로 인해서 자금의 유입이 이전 코로나 시기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기울기나 강도 면에서는 이전보다는 좀 더 약한 그러한 정배열 상승 구간에 돌입을 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한 번 정도는 더 털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채권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다? 채권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 가격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즉, 시장이 아직 불안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기관이나 어떤 큰 자금들이 지금 현재 채권 시장,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을 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채권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채권 수익률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 채권의 가격 자체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이 한쪽이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준비는 됐다는 거예요. 자, 정배열 구간을 기술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지만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자금의 투입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강도 자체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힘없는 상승의 모습, 아마 이 추세선을 따라서 서서히 움직여가는 모습으로 시장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시장도 큰 충격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 시장도 충격은 어느 정도 최소화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환율이 될 텐데 자, 환율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국내 시장에도 다시 좋은 어떠한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석유 가격 자체도 꽤 안정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CPI가 만약에 자, 2월 거 그리고 3월 거가 발표가 됐을 때도 낮은 수준에서 발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정배열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배열이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맞다. 하지만 한 번 정도의 다이버전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선을 따라서 손절한다는 원칙 대응 구간, 즉 이 지지 구간이 무너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원칙 대응만 하나 해주신다면 그 다음 다이버전스가 마무리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어쨌든 승부를 해볼 만한 시장이 오고 있다. 자, 요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종목도 지금 위치가 좋아요. 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지지 구간을 잡았잖아요. 그쵸? 자,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잡았다는 얘기는 이제 정배열 구간으로 나아갈, 즉 역배열을
끝마칠 준비가 됐다는 것이고, 자, 이 구간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면 다시 이전처럼 강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완만한 성장세를 따라서 계속해서 다시 전고점을 회복해 가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나아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RSI 강도의 추세 자체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슬로우 스토캐스틱 추세 자체도 상방향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투자를 고려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지 구간을 유지한다는 원칙 대응만 지켜주신다면 지금은 충분히 투자를 고려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